메인 매출 전표를 클릭을 하자고요. 5월 2일 과세거래예요. 다. 매출 유형이 과세거래니까. 날짜 5월 2일. 성진의 제품을 1,000만원을 판매하고기 때문에 매출이에요. 매출은 이쪽 범위. 증빙이 뭔가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11번. 11번. 품목은 제품. 필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에 1,000만원. 거래처는 성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전자 여부에 1번 찍으면 돼요. 하단에 보면 1번, 0번이기 때문에 1번. 결제는 대금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랬으니까 하단에 보면 현금 외상 이렇게 100%면 1번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분계가 끝나는 거예요. 얘를 분계했다 그러면 입금이라는 건 차변의 현금이란 뜻이야. 차변의 현금 1,100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00만원, 대변의 부가세 세금 100만원 이런 분계가 된다 이 얘기예요. 5월 11일 대양상사 공급처 코드가 107번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신규 등록을 할 것 제품을 모니터를 제품으로 본 거예요. 10대를 한 대당 60만원에 판매하고 판매니까 매출이야. 매출은 이쪽이고 매출인데 이쪽을 찍으면 정반대가 돼버리니까 조심해서 항상 구별을 제대로 해야 돼요.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니까 과세 매출 11번이 된다. 이 얘기. 300만원은 현금을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혼합이 되겠죠. 품목은 모니터. 필량은 10개. 단가 60만원. 자, 여기에서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이 거래처 등록을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상관은 없어. 거래처 코드 바로 하는 방법은 숫자 자판에 엔터 위에 플러스가 있어요. 숫자 자판에 엔터 위에 플러스. 플러스를 한번 탁 쳐봐요. 그러면 빵빵빵빵빵 하고 5개가 생겨요. 숫자 자판에 엔터 위에 플러스를 5개를 딱 플러스를 누르면 5개가 생겨요. 계양상사 하고 넣어봐요. 계양상사. 계양상사하고 넣고 나서 엔터를 딱 쳐봐요. 그러면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여기다가 먼저 가지 말고 번호를 찍어야 돼. 107번을 하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줄에. 105번 찍으면 안 돼. 107번이라고 찍어야 돼요. 107번. 문제에서 107번이라고 써 있으니까. 107번 찍고 엔터를 딱 쳐요. 그럼 105번이 107번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봐요. 수정을 눌러야 돼요. 수정. 수정을 누르면 이게 하단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107번 하단으로.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 125-04-20-133 다른 내역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면 되고 그리고 ESC 누르면 되고요. 그럼 계양상사가 등록이 된 거죠. 이게 귀찮으면 그냥 여기다가 107번하고 등록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107번 쓰면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1번. 분계는 현금 받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혼합. 여기 3번. 혼합. 3번.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 부가세 예수금이 생기고 하변에 3번. 엔터 치면 차변에 3번. 대금 중 300만원은 현금 받았다. 자산의 중과
현금 300만원, 300만원. 현금 찍어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코드를 외웠으면 그냥 101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엔터 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5월 11일 끝났고 5월 12일 날짜 5월 12일 주식회사 지성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출이니까 범위는 이쪽이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당연히 11번이고 외상으로 하였다. 복수거래 그랬으니까 이거 상단에 여기 봐요. 복수거래를 누르면 커서가 밑으로 와요. 여기다가 모니터 이렇게 치면 돼요. 모니터 30개 12만원 그리고 카드 50개 40만원 이렇게 복수거래면 상단에 복수거래 이용해서 2가지 이상을 쓰고 ESC 누르면 모니터 외 이러고 넘어가죠. 거래처는 지성 엔터 전자 1번 100%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하단에 보면은 2번 찍으면 분계 지가 해줘요. 이 하단에 보면 2번 찍으면 외상 2번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잡아주죠. 5월 13일 제품을 비사업자인 김민환에게 이번에도 거래처 등록을 105번으로 하래요. 주민번호로 신규 등록하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매출이에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랬으니까 과세 매출 11번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품목은 제품이라고 써주면 돼요. 제품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 등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바로 넣는 방법이 숫자자판에 엔터 위에 플러스를 치고 김민환을 찍어요. 김민환을 찍고 엔터를 치고 105번으로 등록하려니까 지금 105번 써있죠?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수정키를 눌러요. 그럼 수정키 하면 내려가죠. 주민번호니까 여기 주민번호에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번호에다가. 두 번째 주민번호에다가 7301 15 8 주민기재분 1번 열어놓고요. 나머지는 됐고 ESC 누르면 올라가요. F1 옆에 ESC 누르면 올라가고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1번 찍으면 되고요. 대금은 현금 수취했대잖아요. 혼합을 찍고 차변에 현금 직접 찍어도 분계가 맞으면 맞다고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현금이니까 100% 현금은 그냥 1번 찍으면 된다. 이 얘기에 내 마우스 보이죠? 여기 1번. 그럼 이 입금이란 뜻이 차변의 현금이란 뜻이고 대변의 수익의 발생으로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이 잡히는 거죠. 자동 분계가. 엔터 치고 5월 14일 날짜 14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비품이 원래 500만원에 그동안 사용한 게 100만원이야. 감가가. 그럼 이 비품의 현재 가치는 400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500짜리인데 100을 썼으니까. 4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반석 상사에 얼마 받고 팔았느냐? 500 받고 팔았다고 써있죠. 두 번째 줄에. 그러면 땡 잡았네. 100만 원이. 400만 받아도 되는데 500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유형자산 처분이익, 비품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만 원이 생길 거예요. 400만 받아도 되는데 500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200은 자기합수표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하다. 자, 상단부에 찍을 때는 이것도 매출이니까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1번 비품. 자, 여기다가 찍을 때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500에 50을 찍는 거예요. 500에 50. 500에 50. 지금 세금계산서 교부가 500을 했기 때문에. 거래처는 반석.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당연히 1번.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 파는 게 아니라 비품을 파는 거니까 고쳐줘야죠. 비품이라고. 비품. 자, 비품이 원래 가격이 500짜리예요. 500짜리. 그러나 이 비품이 새 것일 때 500이지 그동안 썼으니까 그동안 쓴 거를 비품을 차감하는 차감 계정이 들어가죠. 하변. 비품의 다음 번호 213번 찍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감가라고 찍게요. 감가. 비품에 관련된 거는 213번 보이죠? 213번 비품. 엔터. 자, 이 얘기예요. 100만 원. 첫 번째 가로에 보니까 취득원가가 500이고 취득원가가 500이고 감가가 100이고 400만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500을 받잖아요. 자, 500을 받는데 세금까지 550을 받아야 돼요. 200만 원은 자기합수표를 받았다니까 엔터 치고 하변에 현금이 되겠죠. 현금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50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파는 게 지금 550에 팔았으니까 350만 원은 두 달 후에 받기로 하다 그랬으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하변에 미수금 350만 원을 찍어야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이가 100만 원 나오죠. 여기 상단에 빨간 색깔로 100만 원 보이죠. 이게 아까 얘기한 400만 받아도 되는 걸 500을 받았으니까 이익이 생긴 거죠. 대변에 눈에 보이는 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100만 원이 생긴다. 자, 얘는 전산세무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얘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해놓고요. 5월 15일 계양상사에 판매한 모니터 제품 중 한 대가 불량으로 반품하고 원래 팔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제품매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계가 됐는데 되돌아왔대요. 불량으로 반품받고 환입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 걔를 원래 정상적으로 회계상 분계하면 마이너스 분계가 되는 게 아니라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오고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가는 손으로 분계할 땐 역분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산으로 할 땐 마이너스. 연산이 사칙연산이 빠르니까 마이너스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변의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한 대가 불량으로 반품되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던 거다. 그러니까 일단 11번을 찍고요. 매출한 거는. 그리고 모니터 천천히 따라 찍어요. 모니터. 여기서 마이너스 한 개를 찍으면 돼요. 마이너스 한 개 이렇게 마이너스 한 개. 숫자 자판에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개 찍으면 돼요. 마이너스 1개. 그리고 엔터 치고 60만 원을 치면 돼요. 60만 원.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마이너스 1개를 찍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마이너스 잡아준다는 거죠. 거래처는 계양상사. 전자 1번. 자, 외상으로 팔았던 거랑 외상 매출금과 퉁친다. 상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100% 외상 잡으면 2번 잡으면 2번 잡으면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하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66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마이너스 60만 원, 대변에 부가세에서금 마이너스 6만 원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전산 기록은 마이너스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하라는 거죠. 5월 16일. 지성한테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1번이고 품목은 제품이고 수량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 500만 원이고 거래처는 지성이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이고 대금은 전에 기업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랬으니까 이게 하단에 보면 카드가 있어요. 4번 카드. 기업카드니까 신용카드에 기업카드를 넣으면 되죠. 기업카드 여기에서 말풍선 누르면 기업카드사가 나오죠. 확인. 그러면 분개 끝난 거예요. 대변에 제품 매출 500, 대변에 부가세에서금 50. 카드 결제 받으면 미수금 처리도 되는데 아무 말이 없을 땐 여기다 미수금 처리해도 맞다고 해요. 시험 볼 때는. 그러나 요즘에는 상거래일 때 카드 결제 받으면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5월 17일. 날짜 5월 17일. 자, 이번에는 영세예요. 영세. 수출하는데 납품을 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야. 그리고 영세니까 12번 치면 되죠. 12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그러면 영세 매출이라고 보면 돼요. 간접 수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품 첫 번째 줄에 보니까 200개, 단가 5만 원, 마도.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이것도 1번. 자, 영세율 그 부분은 영세율 목록이라든지 수출시장 명세서 가기 위해서 이걸 적는 건데 여기 내국신용장이니까 내국신용장은 3번에 있죠. 3번. 이 말풍선 눌러서 3번. 내국신용장에 확인. 서류번호 없으니까 통과. 결제는 절반은 동사 발행, 동사는 타인이에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이에요. 타인 발행. 선생님 어떨 때 당좌이금인가요? 당사 발행일 때만 당좌이금이에요. 동사 발행은 현금이야. 잔액은 외상이니까 혼합이죠. 두 가지로 받으니까 여기 3번 혼합. 그럼 부가세 없이 대변에 제품 매출 생겨요.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 동사 발행 수표는 현금이에요. 현금. 500만 원. 절반이니까 500만 원. 자산의 중과로.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500만 원. 자, 수출하는 거는 이렇게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영세 수출하는 경우가 있고 5월 18일 수출업체인 계양상사에 이렇게 구매 확인서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끝에 보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12번 제품 그리고 수량 단가는 없어요. 3만 달러라고 했어요. 3만 달러. 3천만 원 나오겠네요. 1,000원이니까 3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 3천만 원. 암산 안 되면 계산기 갖고 다니면서 계산기 찔러야 돼요. 거래처는 계양상사. 계양.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영세율 전자니까 전자예요. 이것도 1번. 영세율 구분은 말풍선 눌러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3번이니까 얘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거죠. 처리번호 없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 3번. 차변에 대변 자동 나오고 받으러음 받았다 이거죠. 차변에 3번 찍고 받으러음 받을 이래도 되고 번호 외웠으면 찍어도 되고요. 자, 세금 계산서 이거를 우리는 과세, 영세 이렇게 보는데 영세는 세금이 아예 없는 0%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육하는 사업도 또는 병원 또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 그 다 면세예요. 대한민국은 면세가 있어요.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거죠. 면세의 중빔은 계산서예요. 계산서. 그래서 5월 19일 날짜 5월 19일. 다파라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자 도서 있죠. 책. 종인문고 가서 책 사봐요. 면세지. 책도 면세예요. 전자계산서, 계산서, 여기 계산서 봐요. 여기 봐봐요. 마우스.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예요. 면세. 판매하고 그러니까 13번이란 뜻이죠. 13번. 회계 솔루션 서적. 굳이 안 써도 되는데. 회계 솔루션 서적. 금액은 50만원. 다파라 상사에 다파라. 전자 계산서기 때문에 전자 여부 써야 돼요. 1번. 세금 중 20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부는 예금으로. 그럼 혼합이죠. 3번. 그런데 이제 얘는 이걸 고쳐야 돼요. 상품을 판매하고니까 기본 계정이 제품 매출인데 이걸 놔두면 틀려요. 얘를 상품 매출로 바꿔줘야 돼요. 상품 매출. 상품. 여기서 많이 틀리죠. 상품 매출로 바꿔줘야 돼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기는 상품을 판매하고니까 상품 매출이 되는 거야. 2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차변 현금 20만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다 차변에 자산의 중과 보통 예금 30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빙이 계산서는 면세다 기억하고요. 무증빙 그 다음 거 날짜 5월 20일 제품을 개인 김민환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44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중빙이 없는 거예요. 건별은. 여기 마우스 봐봐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중빙이 없는 걸 무중빙이라고 하는 거죠. 무중빙 14번 제품 자 여기다 찍을 때 따라하세요. 현가, 가가, 건별 얘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쳐야 된다. 그걸 공급대가를 쳐라 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44만 원을 치면, 여기 쳐보자고요. 44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쓰는 거. 공급대가 치면 엔터 칠게요. 자, 지가 알아서 1.1로 나누어서 부가세는 10%니까 깔끔하게 나누기 해갖고 나타난다는 얘기죠. 거래처는 김민환. 중빙이 없으니까 무중빙이고 전자 아니고,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100% 현금 받았으니까 1번 찍으면 되죠. 이거 1번 찍으면 현금 1번. 그럼 분계 끝이에요. 입금이 차변의 현금이란 뜻이에요.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부가세에서 자동으로 나온 거고요. 5월 25일 내가 물건을 원래는 판매를 해서 부가세를 창출시켜야지 실질거래인데, 매출거래처에 판매할 물건을 매출거래처에 무상으로 줬대요. 그럼 접대비죠. 이런 경우를 간주공급이라고 그랬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중요, 폐업시 잔존재화. 이걸 간주공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그냥 줘버린 거야. 중요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가세는 내고 중요해라 이거죠. 그래서 얘도 중빙이 없는 거예요. 무중빙이에요. 14번 건별. 14번 건별. 제품. 여기다가는 시가의 10%를 세금을 내라 그래요. 네 물건 네가 쓰더라도 시가의 10% 세금 내라 그런다. 그래서 800만 원을 찍는 거예요. 800만 원 여기다가는. 그래야지 880만 원을 찍어야 돼요. 잘못 찍었네요. 대가를 찍어야지 나타나니까. 이게 꼬였네요. 800만 원. 이렇게 꼬여버렸어. 880만 환각, 하각, 건별은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을 찍어야 그랬죠. 그래서 880만 원을 찍어야지 자기가 딱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죠. 수정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800만 원은 분계 안 되고 80만 원만 분계가 될 거예요. 거래처는 성진. 잘 안 고쳐지면 나중에 고쳐요. 그냥 보고. 중빙은 없고 분계는 혼합. 3번. 자, 얘는 제품 매출이 아니에요. 매출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 제품으로 바꿔줘야 돼요. 제품으로. 그냥 제품을 쓴 거야. 그리고 제품을 내가 내 물건 쓰는 거기 때문에 800만 원에 내보낸 게 아니라 원가가 얼마냐 보니까 700만 원에 내보낸 거죠. 이거 오늘 간주공급 설명할 때 아까 분개했던 거죠. 그래서 이 700만 원과 부가세 10% 80만 원을 합쳐서 한 번 차변에 780만 원이 접대비가 되는 거죠. 접대비.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가 되는 거죠. 800번대 접대비. 원래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이거는요. 전산 세무에 나오지 회계에는 잘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도 알아두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간주공급에 대한 회계 처리죠. 자, 수출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간접 수출이 있는가 하면 면장 개설 또는 수출 실적 명세서에 의한 직수출이 있다는 얘기죠. 수출이. 그래서 5월 21일. 5월 21일, 25일에서 다시 21일로 갔네요. 5월 21일. 미국에 소재한 회사에다가 지금 직수출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직수출이니까 여기 봐봐요. 영세 수출이 있고 16번에 직수출이 있죠? 그런데 뭔가 건너뛰었어요, 지금. 15번을 건너뛰었죠?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단위는. 단위과세는. 우리 간이과세 아니고 일반과세니까. 알았죠?
그래서 직수출, 수출 매출 16번을 찍는 거예요. 16번. 자, 따라하세요. 면장에 의해 면장 개설 또는 수출 명세서에 의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직수출이에요. 여기서는 직수출하였다라고 써 있죠. 직수출. 그래서 그냥 수출 매출 찍으면 되고요. 품목은 품목은 제품이죠. 제품. 필량 단가 없고요. 8,000달러이고 1,015원이고요. 8,000달러, 1,015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곱하기 하면. 계산 그냥 안 할래니까 찍어볼게요. 여기다 찍으면 또 계산 될 테니까. 1,015원. 그럼 812만 원 나오죠. 그죠? 필량 단가는 아니니까 그냥 지울게요. 812만 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거래처를 등록하려니까 플러스 키를 넣어야죠. 플러스 키. 여기다 등록하기 싫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등록하면 돼요. 플러스. 거래처는 영어로 찍어야 되네요. K MES 엔터 치고요. 번호는 신규 등록을 하는데 106번 딱 나왔으니까 상관없죠? 상관없으니까 말고. 다른 거는 없네요. 다른 번호가 없잖아. 다른 거는. 그죠?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꾸려면 수정하고 여기다가 굳이 뭐 co.lt 영어로 대문자로 LT ESC 누르면 올라가죠.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러고 나서 수출 말풍선 눌러가지고 직접 수출 1번 찍으면 되죠. 1번. 수출 신고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랬으니까 외상이란 얘기죠. 외상. 외상이니까 2번 찍으면 되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차변의 외상 매출금 812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812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중빙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대신에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 22일 개인 소비자 김민환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받았다 얘기예요. 매출이니까 이쪽이고 카드니까 카드과세 매출 17번을 누르면 되겠죠. 17번. 제품 현각, 카가, 건별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330만 원. 여기다 300만 원 찍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아까처럼. 거래처는 김민환. 신용카드사를 보니까 대한카드, 말풍선 눌러서 대한카드. 문제가 대한카드가 없네요. 네, 대한카드가 없으니까 문제 잘못 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임의로 대한카드가 없으니까 기업카드를 쓰든지 아니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 신규 등록해가지고 그다가 거래처명을 대한카드 이렇게 넣어서 해도 되고 그냥 시간상 기업카드 쓸게요. 그냥 문제 대한카드 없으니까 대한카드가 아니라 문제를 기업카드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붕괴는 카드에 카드니까 4번 찍으면 돼요. 4번. 그럼 외상 매출금이 나오죠. 외상 매출. 이게 원래 대항카드가 돼야 되는데 책을 고쳐요. 책을 대항카드가 아니라 기업카드로 고쳐요. 기업카드. 어쨌든 외상 매출금이 맞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거 현금과세 매출이래요. 중빙이 카드 대신 현금과세. 날짜 5월 23일. 매출이니까 이쪽이고, 중빙이 현금이니까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과세 매출 22번 제품. 카가 건별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 33만원. 거래처는 김민환. 현금으로 바꾸니까 그냥 현금 치면 돼요. 1번, 이게 하단에 있는 1번. 그러면 입금이 하변에 현금이란 뜻이에요.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이러고 나온다는 얘기죠. (4월 2일이죠) 날짜를 4월 2일로 바꿔야죠. 4월 2일로. 4월 2일. 주식회사 성민으로부터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은 이쪽이에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문제 다 과세 매입. 매입이 이쪽인데 매출번을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51번. 세금 계산서는 51번. 원재료. 안 써도 돼요, 사실. 1000개. 이거 써야겠네. 수량이 있기 때문에 1000개. 단가 5,000원. 주식회사 성민. 전자 1번. 외상이니까 100% 외상은 2번 찍으면 돼요. 2번.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이 나오는 건 2번이에요. 만약에 이게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을 샀어. 그리고 외상으로 하다 그랬어. 그땐 2번 찍으면 안 돼요. 그때는 혼합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미지급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2번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번은 상거래일 때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상거래. 2번. 그럼 붕괴 끝이에요. 하변의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붕괴가 끝난다. 그 얘기예요. 4월 4일. 코드의 원재료 사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하고, 그러면 과세 매입 했으니까. 번호는 51번. 원재료. $1,500만원. 거래처 코드. 전자 1번.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붕괴는 대금 중 200만원은 남한테 받아두었던 어음을 지급하였다. 그건 배서 양도했다. 받으러음이 나가는 거죠. 받으러음. 나머지는 외상이다. 외상매입금이다. 이 얘기죠. 혼합이죠. 혼합 3번. 그러면 프로그램이 차변은 잡아줘요. 기본적으로. 대변에 200만원은 동사가 남이에요. 타인한테 받아두었던 어음을, 받으러음을 옮겨주었다. 대변. 받으러음, 받을. 200만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사왔다. 얘기가 되는 거죠. 대변, 외상매입금,
외상 매입금 1,450만 원. 그런데 이걸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얘를 바꿔줘야 돼요. 대변에 받으러면 받아두었던 옮겨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코드를 놔두면 안 되고 다 팔아로 바꿔줘요. 다 팔아. 다 팔아. 이렇게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얘는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4월 6일 엔터 치고 4월 6일 단속 상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광고하기 위하여 광고 물품을 제작하고 제작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광고선전비란 뜻이에요. 광고선전비. 과세매입 51번 광고 물품, 광고품, 광고 물품 100만 원. 거래처는 반석. 전자 1번.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화면에 광고선전비,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혼합으로 해갖고 차차대 이렇게 찍어도 되고 100% 현금이 나갔으니까 여기 1번 찍어도 돼요. 여기 1번 찍어도. 1번 찍으면 출금이 대변의 현금이라는 뜻이니까 언제를 대신에 광고선전비가 되겠죠. 광고선전비. 광고. 800번대 광고선전비가 되겠죠. 제품 판매니까. 4월 7일로 갈게요. 4월 7일. 공장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사용지 80만원 20박스래요. 공공상사에서 구입하고 수기세금계산서 그래도 과세매입이에요. 세금은 현금으로 주고 복사용지는 20박스인데 10박스씩 노나가지니까 반반 소모품비 잡으면 돼요. 500번대 소모품비 800번대 소모품비 이렇게. 과세매입 51번 복사용지 20박스 80만원. 거래처는 공공상사. 전자 찍으면 안 돼요.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전자는 그냥 넘어가야 돼.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분계는 100% 현금 줬으니까 1번 찍으면 출금 나와요. 그런데 얘는 차변이 두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혼합으로 찍어야 돼요. 출금 찍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찍고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소모품비가 되는 거예요. 소모 500번대 소모품비 반 40만원. 차변 소모 800번대 소모품비 반반이니까 40만원 이렇게 해서 갈라줘야 되기 때문에 혼합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이제 나가야죠. 현금 88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4월 10일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폭을 샀대요. 10대를 대당 50만원이래요. 외상으로 샀는데 얘는 외상 매입금 하면 안 돼요. 미지급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과세매입 51번 노트북
10대 50만원 코드 전자 1번. 자, 얘는 외상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번 혼합.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이라고 해야죠. 비품. 대변에 이걸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거래, 원재료 상품일 때만 외상매입금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급금. 이렇게 비품 같은 걸 사오면 고정자산 등록이 자동으로 돼갖고 감가상각을 따져줘야 되는데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4월 11일. 계양상사의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는 뜻이에요. 수선비. 22만원 부가세 별도. 그러니까 20만원에 2만원이란 뜻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받았다. 과세매입 51번. 수선비. 여기다 22만원 찍으면 안 돼요. 부가세 별도. 별도니까 22만원 찍어야겠네요. 부가세 포함 그랬으면 이게 22만원이 포함됐다는 뜻이죠. VAT 별도라고 써 있으니까 22,000원이 VAT가 별도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VAT 포함 이렇게 쓰면 이게 20에 2만원이야. 알았나요? 22만원. 그래서 22,000원 부가세 별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계양상사. 전자 1번. 현금 줬으니까 100% 현금 나갔죠? 1번. 여기다가 출금은 대변의 현금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수선비 수입적 지출이니까 원재료가 아니고 수선비라고 쳐야 돼. 수선.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수선비가 되는 거예요. 500번대. 기계는 공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500번대 수선비. 자, 매출만 영세 매출이 있는 게 아니라 매입도 영세 매입이 있는 거예요. 영세율 여기 52번 영세율 세금 계산서 52번. 날짜 4월 13일. 원재료 납품업체인 성민으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어차피 나갈 물건이니까 외국으로 나갈 물건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52번 영세 매입 원재료 금액은 3천만원. 거래처는 성민. 전자 1번. 외상이니까 100% 외상이니까 2번. 이렇게 찍으면 화면에 원재료 3천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3천만원 잡히는데 부가세 안 잡혀요. 왜냐하면 영세율이니까. 4월 14일. 원재료 납품업체인 코드로부터 수출용 원재료를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다 영세율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영세매입 52번 얘기예요. 원재료 1,000만원 코드 전자 1번. 결제는 400만원은 성진한테 받은 약속금으로 옮겨주고 나머지는 당좌수표 발행하여다 그러면 당좌예금이에요. 당좌수표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이니까 혼합 3번.
하변에 원재료 1000만원 가동 나오고 대변에 어음을 옮겨줬으니까 받아두었던 어음이 나갔으니까 받으러 어음이 나가는 거예요. 400만원. 그런데 이 400만원의 거래처는 코드가 아니라 성진으로 바꿔줘야 돼. 성진.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자산의 감소 대변 당자예금 600만원. 쉬는 시간은 다 하고 줄게요. 4월 15일. 이번에는 중빈이 계산서예요. 계산서. 여기 봐요. 계산서. 면세. 영업부 경연대회 상품으로 주기 위해서 교육서적을 전래동화 한지를 8만원에 구입하고 계산서 써있죠? 면세매입 53번. 전래동화 8만원. 거래처 플러스 키 누르면 돼요. 엔터 후에 플러스 누르고 그리고 등록을 전자계산서를 신규 공급처인데 205번으로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박범준으로 넣어야겠네. 박범준. 교육서적이라고 써야겠네. 교육서적. 엔터 치고 번호는 205번이니까 205번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다가 205 이렇게 바꿔줘야 돼. 205. 그리고 엔터 치고 수정키를 눌러요. 수정키 눌러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117 95 233 대표자가 박범준. 업태도매 같은 거 있으면 나와야하는데 없으니까 그냥 통과 ESC 등록이 된 거죠. 계산서도 전자계산서니까 1번 찍어야 돼요. 1번. 현금 지급했으니까 100% 현금이니까 1번 찍으면 돼요. 1번. 그러면 대변에 출금이 되고 현금이 되고 복리후생비가 돼요. 복리후생비. 영업부 사내 경진대에 주는 거니까 영업부 직원한테 주는 거니까 복리 800번대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이 얘기예요. 4월 16일. 다파라 상사의 신규 매출처 선물로 중정하기 위하여 매출처 선물을 중정한다고 접대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불공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일 때만 불공이 되는 거예요. 얘는 계산서기 때문에 면세매입 53번. 농수산물 선물 세트 그냥 선물 이렇게 쓸게요. 그냥 30만원. 부가세 없어요. 면세니까. 다파라 전자 1번. 외상이니까 2번 치면 돼요? 아니죠. 얘는 혼합이죠. 왜냐하면 외상매입금 잡으면 안 되는 문제죠. 원재료 상품일 때만 외상매입금이죠. 혼합 3번. 그리고 여기가 접대비가 되는 거죠. 접대비. 매출처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가 되는 거죠. 공장 거래처가 아니니까.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입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혼합을 쓴 거예요. 미지급금. 4월 27일.
교육서적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역시 연세 매입 다 써 있어요. 유형이 면세라고. 그죠? 컴퓨터 교재 375만 원. 교육서적 전자 1번. 결제는 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음 달 주기로 했다. 그럼 상품 원재료 그거 다 외상이 가능하잖아요. 외상 매입금이란 계정 과목이. 그러니까 이건 외상을 찍어도 돼요. 상거래이기 때문에. 2번.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다 대변에 나오고 차변에 이 원재료를 상품을 구입한 거니까 상품으로 교체해 줘야죠. 예. 네. 얘를 상품으로. 원재료를 상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원재료를 상품으로. 자, 불공매입이 이런 게 불공매입이라는 거죠. 4월 17일로 바꿀게요. 4월 17일. 부가세를 내고 사왔지만 부가세를 인정 못 받는 게 불공매입이에요. 대급금으로 인정 못 받는 게. 대표이사 박두철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에어컨을 샀는데 회사 이름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대요. 인정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불공매입 54번. 에어컨. 200만 원. 거래처 새로 등록하래요. 플러스 키. 플러스. 여긴 아니네요. 여긴 아니네요. 다 팔아니까 여기는 그냥 다 팔아 넣으면 돼요.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물건은 에어컨은 다 팔아 해서 사온 거니까. 전자 1번. 자, 얘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돈이 나갔지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쓸 거 사준 거니까. 그래서 불공이란 뜻이에요. 예? 확인. 결제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현금. 그럼 출금 나오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대변의 현금이란 뜻이고 차변은 뭐냐? 차변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예요. 가지급금. 무슨 지급금? 가지급금. 가지급금. 그럼 얘가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가지급금 220만 원, 대변의 현금 2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얘를 바꿔줘야 돼요. 얘를 누구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박두철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간편 등록을 여기다가 넣고 그냥 플러스를 누르면 이게 나와요. 여기다 커서를 넣고 플러스를 누르면 나왔죠? 몇 번으로 등록하래요? 306번. 여기다 커서를 넣고 플러스 키, 엔터 위에 플러스 키를 치니까 이게 나오죠? 간편 등록이. 거래처는 박두철. 나머지 그냥 확인하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4월 18일.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처인 지성의 체육, 그러니까 원자재 매입처니까 500번대 즉 공장에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체육대에 증정할 제품을 마도에서 구입했다. 전자세금 계산서 끊었지만 접대비기 때문에 불공이에요. 불공매입 54번. 전자제품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래요. 요게 함정인 거죠, 이제.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55만 원은 부가세 포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5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55만 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거야. 알았나요? 지성. 전자 1번. 얘는 물음표 누르면 접대비 관련된 거죠. 접대비. 왜냐하면 원자재니까 공장거래처니까. 혼합.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 어저께 했기 때문에 좀 빨리 가는 거예요. 또 혼자 할 시간 줄 거고. 800번째 접대비 쓰면 안 돼요. 원자재이기 때문에 500번째 접대비 써야 돼요. 500번째 접대비.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55만 원. 보통. 4월 19일로 가세요. 얘는 이제 승용차 부분이죠. 업무에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경차가 아니니까 1000cc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매입이 된다 이거죠. 고장을 발생하여 수리를 했고 일반 종이세금 계산서라는 얘기죠. 수리비가 나갔다. 카드 결제했다. 신규 등록해라. 불공매입인데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불공매입이 된다는 얘기죠. 불공매입. 결제를 카드로 했더라도 불공매입이에요. 세금 계산서가 먼저니까. 54번. 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라고 또 써있죠. 22만 원 옆에 가로 열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20만 원 써야 돼요. 20만 원. 그래서 22만 원이 포함된 거가 되는 거죠. 거래처는 무슨 카센터? 천안 카센터. 그죠? 천안인데 플러스 넣어야 돼요. 새로 등록하라 그러죠? 플러스. 천안 카센터. 번호는 307번을 하라고 써 있어요. 307번. 세 번째 줄 끝에 307번. 수정키 눌러요. 수정키 눌러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123-08-14-986 ESC 누르면 올라가죠.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이거 1번 찍으면 안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아님이라고 써 있잖아. 그죠? 얘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보면 돼요. 결제는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 쓰면 돼. 카드 4번. 그럼 미지급금 잡히고 얘는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죠. 차량 유지비. 고장이 발생해서 수리했으니까 차량 유지비. 차량. 영업부 업무용이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예요. 공장 차량이면 500번대 차량 유지비고. 그래서 얘는 부가세가 따로 안 잡히고 이렇게 차량 유지비 22만 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특징이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같이 준빙이 생겼지만 세금계산서 대신에 카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을 땐 세금계산서가 먼저예요. 4월 20일 소비지급 과세원칙에 의해서 국제간 협약에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 징수시킨다. 그래서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시켜요. 그걸 수입매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매입. 55번. 원재료.
부가세 5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얘 50만 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거꾸로 곱하기 해서 500만 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50만 원이 나오죠. 세관장은 500만 원을 나한테 판 게 아니라 500만 원짜리를 통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50만 원만 받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키 누르고. 부산세관 거래처는 304번 304 엔터 304 엔터 치고 수정키 누르고 사업자 등록번호 601-83-00048 확인 ESC 수입전자세금 계산서도 전자니까 1번 넣어야 돼요. 분계 혼합해야 돼요. 혼합 3번. 자, 부가세 대급금 여기 봐봐요. 내 마우스 50만 원만 나와요. 50만 원만. 500만 원은 부산세관이 나한테 물건 판 거 아니야. 수출입회계고 천하증권이나 화합물 상환증을 받을 때 회계 처리했을 거야. 통관할 때 부가세만 되게 50만 원만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세관장이 50만 원만 징수시킨 거야. 하지만 통관수수료 3만 원 써 있죠. 그 통관수수료는요. 원재료를 사면서 들어간 재비용이기 때문에 원재료로 보는 거예요. 원재료로.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3만 원은 원재료로 보는 거예요. 원재료로. 근데 엊그저께 문제 풀 때 미착품으로 풀어라 그랬죠. 잘못된 거다 그랬잖아요. 미착품은 옛날에 현아증권 받을 때 벌써 끝나는 건데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렇게 하라 해서 따라간 것 뿐이죠. 어쨌든 대변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53만 원 하고 나가는 거죠. 53만 원. 자, 세금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증빙, 현금 영수증, 카드과세 매입 이거 얘기하는 거죠. 4월 21일 지성으로부터 비품, 온풍기를 구입하면서 비품이에요. 비품. 온풍기를 구입하면서 330만 원 부가세 포함했으니까 현가, 카가, 건별은 포함된 금액을 찍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나눠줘요. 결제는 카드로 했다. 카드과세 매입 57번 온풍기 330만 원을 찍어야지 깔끔하게 갈라져요. 현가, 카가, 건별. 거래처는 지성. 신용카드는 우리카드. 결제는 카드니까 카드 3번 쓰면 돼요. 4번. 그러면 깔끔하게 미지급금 잡히고 부가세 대금 잡히고 원재료만 비품으로 바꿔주면 돼요. 비품. 자, 4월 22일로 바꿔서 쌀, 채소, 농수산축산물은 면세예요. 면세. 쌀과 채소를 사오면서 카드 결제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 채소 사고 카드 결제해봐. 면세가 나오죠. 우리나라 세법상 면세란 말이에요. 면세, 부가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카드 면세라고 해요. 58번. 쌀과 부식 이렇게 써도 돼요. 쌀과 부식. 안 써도 되고요. 쌀. 그리고 부식. 점 찍고 되고. 품목은 그렇게 뭐 복수거래인 경우만 신경을 써도 돼요. 50만 원. 얘는 면세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50만 원. 갚아라.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니까 물음표 눌러서 우리 카드 누르고요.
결제는 카드로 했으니까 카드로 하고요. 4번. 그럼 대변에 미지급 나오는데 얘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사내 시장인데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써 있죠.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죠. 복리 500번대 복리후생비. 카드 대신에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현금 영수증으로 교부해도 현금과세, 현금과세 매입 이런 게 된다는 얘기죠. 4월 23일. 천안 카센터의 공장용 화물 차량. 화물 차량은요, 승용차와 다르게 부가세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현금과세 매입. 부가세 인정 안 되는 건요,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분, 개별 소비세 대상 승용차만 부가세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현금과세 매입 61번. 수리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13만 2천 원이니까 13만 2천 원 찍으면 자기가 알아서 딱 나눠줘요. 12만 원에 12,000원. 현각, 하각, 건별은 컴퓨터가 나눠준다. 천안 카센터.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1번 찍으면 돼요. 100% 현금이니까 1번. 출금은 대변의 현금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고 얘는 공장용 화물 차량이니까 차량 유지비가 500번대가 되는 거죠. 차량 유지비가 500번대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죠. 공장의 차량이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대변의 출금 현금. 농수산 축산물 또는 사과, 임산물 다 면세예요. 그래서 생산부서 사원들의 날짜 4월 25일로 바꾸고, 생산부서 사원들의 선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복리후생비예요. 사과를 샀다. 그러니까 면세가 되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끊었다. 그러면 현금 면세 62번이 된다는 얘기죠. 62번. 과일이기 때문에. 사과. 20상자 40만 원. 결제는 다 팔아. 회사는 다 팔아.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현금 쓰면 되죠. 현금. 그리고 출금은 대변의 현금이라는 뜻이고요. 복리후생비를 잡으면 되죠. 복리후생비. 복리.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잡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이거죠.